어릴 땐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였고 아빠가 잡아준 손이 가장 든든했죠. 그렇게 곁에 있는 게 당연했던 부모와 자녀. 하지만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도 부모는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 손이 과연 자녀를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빼앗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물러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챙겨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놓아주는 용기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장.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진짜 이유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언젠가 반드시 놓아야 하는 존재를 매일 끌어안는 일입니다. 부모는 처음엔 아기의 손을 잡아주고 넘어질까봐 손을 내밀고 무섭다고 하면 옆에 서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 사랑,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우리는 종종 자녀를 키우는 일을 끝까지 챙기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아침을 챙기고, 학원을 보내고, 성적을 걱정하고, 대학 진학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취직과 결혼, 주거 문제까지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연애에까지 조언을 넘어서 간섭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하지만 그 속엔 우리가 말하지 않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 그 불안이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해주는 이 모든 일이 정말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지금의 내 도움은 자녀가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돕는 바람인가? 아니면 날지 못하게 붙잡는 밧줄인가?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패했을 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말이죠. 부모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면 자녀는 자신의 발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매번 대신 정해준 인생을 살아온 아이는 나중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 살아갈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다. 날개는 내가 달아줄 수 있지만 나는 그 날개로 대신 날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직접 날아보아야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봐주는 시선. 그게 진짜 부모의 자리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자녀의 곁을 맴돌며 걱정하고 간섭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실패할까 두렵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 불안하며 그 과정에서 상처받을까 미리 막아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앞서서 걱정한 만큼 자녀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삶에 익숙해진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아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를 묻게 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해주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부모 스스로의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물러선다는 건 자녀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녀를 붙잡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두 걸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손이 멀어질수록 자녀의 발걸음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봐 말할 겁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믿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2장. 지나친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요즘 부모라는 자리는 참 바쁩니다. 아이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학원은 잘 다니는지, 늦게 귀가하면 어디에 있었는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 걱정이 하루 3번의 전화로 이어지기도 하고 메시지를 10번 넘게 보내는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밥은 먹었어? 지금 어디야? 친구는 누구랑 만났어?
이런 질문은 처음엔 관심이지만 반복되면 자녀에겐 간섭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나는 자식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다 사랑이야. 물론 맞습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자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자녀는 그것을 감시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나보다 엄마가 더 관여하고 있다는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간섭은 자녀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건 하면 안 돼. 실패할 수도 있어. 그 친구는 별로야. 내 인생에 도움 안 될 거야. 이건 이렇게 해. 엄마가 예전에 해봐서 알아. 이럴 땐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냥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배제된 채 부모의 판단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자녀는 처음엔 고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누적되면 점점 자신의 생각보다 부모의 의견을 우선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의존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자립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어른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 자녀들이 중요한 일은 아직도 부모에게 허락을 구해야 마음이 놓여요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를 바꾸는 일, 이사를 하는 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일조차도 부모의 의견 없이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결정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패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땐 엄마가 시켜서 했잖아. 난 원래 그게 싫었는데. 또는 아빠가 하라며. 난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이런 말 속엔 자녀의 주체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으니 실패해도 자신의 몫이 아니라 여기는 겁니다. 부모의 조언이 사랑이 아닌 통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가? 보호자인가? 통제자인가? 해결사인가? 조력자인가? 부모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부터 제시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질문은 자녀가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가 자신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소소한 취미를 즐기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롤모델이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나도 내 삶을 좀 가꿔야겠어라는 생각이 자녀 안에 싹트게 되는 것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 누군가에게 종속된다. 자녀가 부모 없이도 단단히 서게 만들고 싶다면 이제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줄 시간입니다. 끝까지 챙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가 손을 놓을 때 자녀는 어른이 됩니다. 3장.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참 무겁습니다. 아이가 아플까봐,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하루 종일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컸다면 이제는 부모도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사는 존재이지만 자녀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삶을 포기했어. 그 말 속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자녀는 그 짐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부모가 그렇게까지 희생했기에 나는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고 그것이 자칫 부모와의 관계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삶이란 자녀와 떨어져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부모 스스로의 시간, 자기만의 목표, 꿈, 취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한 모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했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자 어느 날 늦은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즐겁게 사는 걸 보니까 나도 제 인생에 집중하고 싶어졌어요. 무작정 나를 잊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데 더 적극적이 됩니다. 부모가 삶을 즐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는 것은 자녀에게 최고의 교과서가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부모의 삶에도 지금이란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여행, 운동, 악기, 글쓰기, 친구와의 모임,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쓰지 못했던 시간을 이제는 조금씩 나누어도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진짜 독립을 배웁니다. 아이의 눈엔 부모가 웃는 모습이 오래 남습니다. 부모가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안아주기 위한 팔도 필요하지만 자기 인생을 품을 수 있는 팔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자녀가 홀로 서겠다고 할 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배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웅 뒤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님 자신의 인생이 빛나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전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한 메시지입니다. 나처럼 너도 너의 삶을 살아가렴. 4장. 경제적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멈춰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전세 보증금, 결혼자금, 심지어 사업 자금까지 어릴 때부터 돈이 드는 일엔 부모가 나섰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 습관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더 나은 출발선을 가지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바람이니까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지원은 자칫 자녀에게서 성장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사업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이번에 창업하려고. 자금 좀 지원해 줄 수 있어? 처음엔 부담을 느끼면서도 부모는 결국 지원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면요? 그 자녀는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더 밀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과 독립의 문제입니다. 반복된 지원은 자녀에게 나는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지원해주면 해보고 안 해주면 접는다는 태도는 자녀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는 부모에게조차 무례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돈이 노력 없이 얻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면 자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대가를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치러줄 거란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험 감수도 줄어들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동기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의 지원이 끊기거나 여의치 않게 되는 순간 자녀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립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위로는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정작 자기 삶은 유예한 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유예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 일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자녀가 다 컸다면 이제는 부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녀가 진짜 어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스스로 벌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 없이는 진정한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속 지갑을 열면 자녀는 지갑을 닫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법, 돈의 가치를 체감하는 법, 그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녀의 짐이 될 뿐이다. 처음엔 고마웠던 지원이 시간이 지나면 부담으로 바뀌고 끝에는 부모 자식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건 돈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돈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용기 있게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해보렴.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고 내 안전망이 되어줄 수 없어. 그 한마디가 처음엔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자녀의 등을 밀어주는 가장 따뜻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돈이 아니라 믿음을 줄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해준 지원은 결코 작지 않았고 충분했습니다. 더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녀가 자기 발로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 주는 용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5장.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녀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차를 바꿀 때, 집을 옮길 때, 배우자와의 다툼조차 부모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학원, 전공, 대학, 직장, 결혼까지 자녀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인정해줘야만 비로소 선택이 정당화된다고 느낍니다. 결국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부모의 그림자 아래 머무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 인생의 통제자가 되는 순간 자녀는 끊임없이 허락을 구하는 존재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용히 단호하게 한 걸음 물러서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가 고민을 말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이 질문이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믿는다.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가 바로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막아주면 자녀는 세상과 싸우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지켜봐 줄 때 자녀는 삶에 대한 책임감과 주도권을 얻습니다. 그 결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남의 뜻대로 살게 된다. 부모의 뜻이 아닌 자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시간, 이제는 그 손을 살짝 놓아주세요. 그 손을 놓을 때 자녀는 날기 시작합니다. 6장. 부모님의 사랑, 이제는 자신에게도 향할 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마을의 중심입니다. 오랜 시간 자녀를 위해 애써 오신 부모님,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도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어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며 자녀는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보다 진심으로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것들을 이제 나를 위해 써도 좋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의 인생도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와서 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삶은 이미 자녀에게 다 써버린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당신 삶의 계절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해보세요. 작게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부터 조용한 찻집에서 책 한 권 읽는 일까지 그 모든 순간이 자녀가 기억할 당신의 행복한 모습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물러서야 자립합니다. 하지만 그 물러섬은 결코 작아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더 크고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자녀를 위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당신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웃음, 당신의 건강, 당신의 취미, 당신의 하루하루가 소중히 빛나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내 삶을 밀어두는 일이 아니라 내 삶도 함께 잘 가꾸는 일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녀를 품고 키우고 놓아주기까지 참 많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손으로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부채질하던 시간도, 혼자 눈물 삼키던 밤도 이제는 모두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 손으로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좋아하는 꽃을 사서 방 안에 두고 평소 미뤄뒀던 여행을 떠나고 당신을 위한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도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가장 깊고 따뜻하게 닿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녀를 품고 키우고 놓아주기까지 참 많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젠 그 손으로 당신의 삶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가장 아름답게 닿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틈, 큰 위로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위로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